혼자살이 청년을 위한 성공 가계부 만들기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홀로서기를 시작한 청년들의 성공적인 금융생활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복지연구소의 박종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따로 나와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제 하다 보면은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까 낯설고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 관리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은 걸 하다 보니까 오는 데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부터 하나하나 순서대로 기본적인 돈 관리의 원칙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재무관리의 기본적인 방향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혼자 살면서 돈 관리 좀 어렵거든요. 혼자 사는 청년들, 이제 돈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내가 모든 게 다 처음이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만 받아서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만 관리를 하다가 그리고 나와서 따로 살다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단위의 돈을 처음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은 이 돈이 커 보여요. 그쵸. 나 200만 원 한 번도 내 통장에 있어 본 적이 없는데 내 통장에 이 돈이 들어있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커 보인다라는 생각에 씀씀이가 초반에 좀 해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빚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00만 원, 2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처음 딱 만나면 되게 큰 돈으로 그쵸.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 정도는 살 수 있지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뭐 이거 살 때 처음에는 꺼리낌 없이 이렇게 사다 보면 금방 이렇게 돈이 빵꾸가 나고 그래서 이제 돈이 안 모이고 결과적으로 심지어 이제 빚까지 내서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돈 관리하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구체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돈 관리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쓴 돈도 없는데 남는 게 없는 거지? 쓴 돈이 있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지.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쵸. 결국 찾아보면 다 내가 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그냥 대충 담아두는 것과 실제로 내가 하나하나 적어보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돈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난 왜 이러지 말고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단 한 번이라도 꼼꼼하게 적어보면서 나는 왜 돈이 안 모이는지를 나의 문제를 정확히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쓰는 게 중요한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엔 사실 뻔한 돈이거든요. 제가 한 달에 써봤자 뭐 얼마나 쓴다고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데 또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뻔한 것 같지만 뻔하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면 늘 그래요. 한 달에 얼마 쓰세요? 그럼 100만 원 쓴대요. 그럼 얼마 버시는데요? 150만 원 번대요. 그럼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안 한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계정별로 하나하나 이제 적어 보니까 한 달에 막 160만 원 쓰고 막 이런 식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식비 얼마 쓰세요? 질문하면은 한 번에 답이 딱 안 나와요. 통신비 얼마 쓰세요? 하면은 답변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게, 그러니까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얼마 정도 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확히 기록을 해보면서 나의 한 달 지출은 얼마가 되는 거는, 이거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을 벌면서 그냥 소득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을 버는 돈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생각보다 같은 돈을 벌지 않아요. 그냥 근무 일수에 따라서도 알바하다 보면은 내 급여가 달라지게 되는데 생활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한 달에 1, 20만 원 더 있고 덜 있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이걸 그냥 대충 소득도 뭉뚱그려서 얼마, 지출도 뭉뚱그려서 얼마, 근데 결코 나한테 1, 20만 원이라는 돈이 작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액을 관리할 때부터 체계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셔야 그래야 내가 나중에 소득이 올라가서 500만 원, 1000만 원을 관리를 할 때도 원칙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원칙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돈 규모가 작을 때 세운 원칙이 커질수록 똑같이 유지가 되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기본은 달라지는 게 없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수들은 있겠지만, 기본은 그냥 똑같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쓰는 돈이라는 게 식비, 외식비, 통신비, 교통비 뭐 이런 계정들이 1인 가구나 뭐 3인 가구나 4인 가구나 뭐 나중엔 육아비 정도가 더 생기고 교육비가 더 생기는 거지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저축을 하는 것도 내가 이걸 저축을 할지 투자를 할지 뭐 이런 이제 기본 원칙들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액일 때부터 원칙을 가져서 관리를 해보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 중에 돈 관리 자체를 월급 타면 그대로 엄마한테 갖다 드리고 나는 용돈만 받아서 쓰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편하죠. 네, 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을 하시면은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돈을 직접 다 관리를 해보셔야,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빨리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잘 모르니까 자신 없으니까 엄마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용돈 받아서 쓰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결혼해서 이제 맞벌이 해서 막 400만 원, 500만 원 이상의 큰 돈을 한 번에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의 그런 자산을 1억짜리 뭐 전세 계약하고 막 이런 것들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면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치더라도 소액일 때 사고를 쳐야, 그래야 큰 돈 생겼을 때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작은 돈일 때 사고 친 거랑 큰 돈일 때 사고 친 거랑 이렇게 멘탈적으로 되게 그쵸? 다르니까요. 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소장님도 20대부터 이렇게 혼자서 돈 관리를 하셨나요? 네, 저는 제가 원치 않게도 혼자 집에서 나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20살 때부터 돈을 벌고, 뭐 저도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부 쓴 지도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고, 그렇게 꾸준히 뭐 저축하면서 다행히 뭐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살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재무 관리라고 하면 저축도 생각이 들거든요. 저축은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 하면 좋죠. 근데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몇 %는 꼭 해야 된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없을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초반에는 이제 뭐 월세라든가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 주거비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뭐 2년이나 4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이제 다니는 일들이 생길 테니까 최소한의 뭐 그런 자금 정도는 내가 계산을 해서 그런 이제 일정 정도는 저축을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부모님 품을 떠나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자유가 너무나도 달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초반에 저축 안 하고 그냥 버는 돈을 그냥 그대로 다 써버리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초반에 내가 목돈을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정 정도의 이제 목돈이 생길 때까지는 그래도 지출을 최대한 통제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졸업을 하는 것과 그 돈이 없는 거는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는 거고, 30대가 생겼을 때 또 이렇게 내가 억 단위의 돈이 있냐 없느냐의 또 차이는 당연히 또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는 그래도 내가 좀 자산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재무관리 기본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간략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내가 돈에 대해서 막연히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기록을 통해서 나의 구체적인 돈 문제들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지출이 뻔한 것 같지만 결코 뻔하지 않습니다. 적어봐야 문제가 보이는 거고, 초반에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돈 쓰는 재미도 있지만 돈 쓰는 재미보다 돈 모으는 재미가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서 저축의 재미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시간 재무관리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유익하셨다면 다음 영상은 훨씬 더 많이 유익한 내용들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